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사실 전일 미 증시가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와서 오늘 국내 지수에 조금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점이 못내 많이 아쉬웠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뉴욕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도 나와주었고 IT 섹터의 대장인 애플의 사상 최고가 경신도 있었죠. 그런 부분에 더해서 국내 이제 MSCI 지수라든지 코스피 야간 선물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 하나 북미 관계가 교착 국면에 빠지고 서로 예전에 이제 나왔던 뭐 로켓맨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점점 나올 것 같은 좀 험악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우려는 있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만 않았습니다. 시장을 보면 지수는 이제 장 초반 약간의 강세 이후에 이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그 시가 회복을 못한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반등이 아니라 이 하락 국면, 하락장 속에서 이제 단기 기술적 반등, 즉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 국면의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번 주 12월 15일까지 최대한 몸을 사리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시장 질이 좋지가 않아요. 시장의 질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제 전일 라이브에서 좀 빠졌던 게 이제 FOMC 이제 금리 관련된 발언이 있는데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말은 쏙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에서 기댈 비빌 언덕이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가올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가 있는데 보통 흔히 말하는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실 급격한 급락이라든지 급등이 없을 겁니다. 점진적으로 이런 약 상승이라든지 뭐 약 하락 선에서 지수를 잡아놓는 플레이를 하는 게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삼성전자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삼성 하이닉스 두 종목을 가지고 시장을 흔들어 버린다면 정확히 보면 30%가 넘어요. 두 종목의 합이 코스피에 30%가 넘는 두 종목을 하루에 2%를 올려버린다. 그럼 모든 종목이 다 떨어져도 버티는 겁니다. 급락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시장의 질이 안 좋고 외국인이 파생을 이용한 한국 시장에서의 ATM을 노릇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지금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빅 이벤트가 끝나고 만에 하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의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 시장은 예기치 못한 항상 급락이 출현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금주 월요일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5일이 우리나라는 일요일이에요. 15일이 그러면 이게 끝난 다음에서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잘못하면 아침에 이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반등할 때 뭐 100%다 현금화 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이에요. 대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현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아껴서 쓰되 이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만약에 개파락을 맞는다면 그 개파락을 맞은 종목을 살릴 수 있는
네, 현금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서 현금을 쥐고 있다가 만약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개파락 구간에서의 네, 변곡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네, 시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은 전일 다 미국 그 라이브 때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오늘 이슈를 간단하게 좀 보고 갈게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보면 중국이 이제 LG화학 배터리를 화이트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즉 보조금 명단에 추가를 함으로써 이 이슈가 이제 관련해서 코스모화학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명성 TNS 등 관련주들이 급등 혹은 상한가 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코스모 신소재를 좀 저희는 매매를 좀 했었고요. 뭐 지난주에도 이제 언급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미 낌새가 나왔던 거를 보여줘요. 이미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매집이 다 들어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그랬죠. 바닥권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나?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 종목의 뭐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개판인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왕이 부장이 방한한 이후에 이러한 일이 나왔다라는 거는 또 긍정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뭔가의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 네,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젠백스가 치매 관련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꺾이지 않고 이제 뭐 젠백스는 빠졌는데 이제 젠백스 관련주들은 오늘까지 좀 급등하는 모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젠백스 지오랑 젠백스 지오 뭐 필링크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같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김진표 총리 지명 이슈가 부각되면서 김진표 관련주와 이낙연 관련 정치 테마주가 강세였습니다. 이제 전일 라이브에서 원래는 정세균 관련해서 수산산업을 한번 언급을 했다가 장 끝나고 이제 라이브 끝나고 이제 관련 이슈 다시 점검하고 자려고 보니 이 김진표 관련된 뉴스가 MBC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점을 카페에 올려드렸었는데 저희도 해성산업을 시초가 매매에 들어가서 시초가 짧게 네,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보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던 시장이었어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던 시장이었는데 매매할 종목이 상당히 없었다. 네, 매매가 쉽지 않았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초가 들어간 종목 외에는 눌림목 매매 정도만 진행을 했고요. 공식적으로 오늘 이제 뭐 텔콘하고 해성 산업만 매매가 됐는데 나머지는 타점을 잡기가 애매한 구간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에는 제약바이오가 뭐 셀리버리를 필두로 강하게 반등을 나왔는데 시가총액 상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HLB 계열 그 다음에 SK 계열 쪽에 이제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다 보니까 지수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죠. 나중에는 이제 이쪽이 반등을 하면서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 순환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오늘 제약바이오들 보면은 많았죠. 제약바이오 쪽에 올라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어요. 뭐 상한가 종목이 좀 출연을 했으니까 뭐 일진홀딩스 전일 상한가 가서 그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 당뇨병 신증 관련된 이슈로 그 다음에 A프로젠 KIC 강했고요. 셀리버리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지금 적는 거예요. 네오크레마
퓨리언트,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현대바이오도 그랬고, 오늘 이제 JW 신약,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매집해 놓은 종목인데 오늘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신약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좀 봤는데 생각보다 좀 아쉬워요. 종목이 5,400원까지 거의 20% 구간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너무 길게 단 부분이. 그렇지만 이 말을 하는 게 뭐냐, 바닥권에서 엄청난 순환매가 도는데 쉽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매집하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또 고가에 물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방산주가 또 급등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고민을 많이 한 게 이제 방산주를 해야 되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탑픽은 스페코로 잡았고요. 스페코로 잡고 하고, 이제 장 초반에 매매를 저희가 이제 뭐 정치 테마를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제약을 들어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급등을 해서 이거는 따로 어떻게 매매를 같이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빅텍을 좀 매매를 했었고요. 스페코 못 잡고 빅텍을 좀 매매를 했죠. 그 다음에 전일 강했던 IT 섹터, 5G 섹터, 폴더분 관련해서 약세장에 출연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외인의 매도세가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제가 보는 그 종목군들 안에서, 네, 한솔, 서진, 옵트론텍, 이제 제가 보는 종목군들 안에서는 큰 조정은 많이 없었어요. 큰 조정은 많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동양 EMP라는 종목 관련해서는 이제 배당 이슈까지 다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강한, 네,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수급도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동양 EMP는. 동양 EMP가 이제 배당을 아마 3% 정도 주는 배당 성향의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기관과 외인계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좀 유입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듯 어떻게 말하면 하나의 이제 이 갭인데요. 이러한 갭을 출현해서 이 갭을 훼손시키지 않고 고가 놀이를 하는 종목이 오히려 강할 때가 많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서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비교를 해드렸죠.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나왔던 갭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슈가 있어야 돼요. 보통은 실적이 많습니다. 실적으로 나온 갭은 굉장히 꾸준하게 가는 형태를 그리죠. 동양 EMP가 실적, 클래시스가 실적, 위닉스가 실적,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오이솔루션도 실적. 이러한 실적으로 나오는 갭에서 발생하는 것은 좀 꾸준한 상승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도 짤막하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 데이터 3법 관련주들이 이제 내일인가요? 이제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이제 법안 처리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사전에 급등을 오늘 나왔는데요. 이거는 타점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오픈 베이스를, 네, 매매를 하고 장 막판에 한 1.5% 내외로 손절하고 종가에 계좌 2개로 잡아서 시간 외에 매도를 좀 했습니다. 매도를 좀 하고 지금 이거를 좀 다시 내일도 보려고 하는데요. 쉽지는 않아요. 이 종목들이 워낙 시간 외에 이 먹튀가 많아 가지고 조심해야겠죠.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서 오전에 이제 시초가 매매하고 텔콘 그 가이드라인 잡아놓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시장이 완전 개판이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스닥 선물, 중국 지수 전부 다 빠지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미중 무역 협상 15일날 관사 면제 제고 잘 해결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저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그냥 관망, 그리고 오전에 어차피 이제 시가 매매로 차익 실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일 매매했던 종목들의 차익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약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피는 그나마 괜찮았으나 이거는 전부 다 삼성전자죠. 전기전자. 지수 잡는 겁니다. 그냥 지수만 잡아서 끌고 가는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죠. 더 주의가. 지금 풋옵션에다가 아주 계속 사네요. 풋옵션에다가 개인은. 그리고 코스닥은 또 공격적 매수고. 파생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자, 그럼 뭐 지수를 좀 오늘 간단하게 보죠. 지수를 이걸로 보지 말고 아예 지수로 좀 놓고 보겠습니다. 지수 분봉으로 오늘 보면요, 오전에 시가 갭을 뜨면서 강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전일이죠. 전전일 고가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 시가를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해줘야 돼요. 10시 사이에 회복을 못하면 이게 주가가 끌려갑니다. 그래도 지금 구간 자체를 완전히 죽일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버텨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시장은 오늘까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일까지 단기 반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단기 반등이 내일이나 모레까지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 여기를 안 맞고 갈 수도 있어요. 여기를 안 맞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줄일 수 있는 비중을 줄여놓고 위험에 대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종목 보도록 하죠. SK케미칼이나 이쪽은 매매를 진짜 못하겠네요. 관심 종목에서 지워야 될라나. 오늘도 장 초반에 종목을 공략을 해볼까 또 고민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종목을 공략을 해볼까 라고 고민도 하다가 매매를 안 했는데, 지금 공매도가 너무 많아요. 공매도가 너무 많고 끌려오고 있어서 자칫하면 여기서 매매를 안 하고 차라리 이 갭 상가 하단에서 매매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후성이라는 종목을 잘 참고해 보세요. 한 번에 매매를 하더라도 최대한 기다려서 매매를 하시면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고 결국은 이런 상한가를 갔던 이 하단까지 빠졌습니다. 어차피 기다릴 거면 이 구간에서는 성공률이 높은 구간이에요. 성공률이 적어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더 밑에서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고가에 물려 있는 상태로 그렇게 대응하기는 개인적으로 부담이 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SK바이오랜드도 하단까지 기다려 볼게요. 하단까지. 아니면 이 양봉의 중심선, 얘가 대장이기 때문에 중심선이라든지, 그 말은 21선을 깨야 되겠죠. 그렇게 기다리는 전략을 써보고요. 두산퓨어셀은 일단은 패스하고, 호텔신라는 종목이 많이 무겁네요. 코스피 쪽으로도 수급이 오늘은 많이 돌아가지도 않았고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자기 갈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홀딩하고 하단에 온다면 언제든지 반등해 줄 거예요. 어려운 시장에서는 차라리 묵직한 게 더 낫다라고 봐져요. 한솔 테크닉스 전형적인 5일선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5일선 매매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5일선을 깨고 11선 잠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빠르게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옵트론텍을 제가 추천했던 차트의 모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이 차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첫 이탈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될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한솔테크닉스는 지속적으로 보고 보유자는 홀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서진 시스템은 이제 이날 정식적으로 매매를 해서 오늘 일단은 26,0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좀 차익을 좀 했어요. 차익은 좀 하고 나머지 종목 물량만 좀 가지고 가는데 얘가 이제 힘이 없습니다. 종목이 지금 약간의 지수 영향이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이평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항을 넘지 못하면 단기 매도 이후에 눌림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수렴하고 올라갈 걸로 보여져요. 실적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그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BH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AP 시스템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좀 놓고 보도록 하고, 지금 픽텍 스페코를 좀 보죠. 픽텍은 이제 제가 스페코가 급등을 할 때 놓쳤습니다. 스페코가 급등할 때 놓쳤는데 그 시점에 픽텍이 이 자리였어요. 픽텍이 이 자리여서 그냥 이제 바로 시장가로 위에다 걸어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이 돌파만 딱 노렸습니다. 이 돌파 구간만 노려서 그냥 돌파 매매만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딱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1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갭을 한 번에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고요. 대신 이제 스페코는 지금의 방산주에서 예전에는 빅텍이 대장이었다면 지금은 스페코가 대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5일선을 타고 갈 거예요.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만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전형적인 이제 급등주가 돼버렸어요. 이쪽은. 그래서 신규는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동양 EMP는 시가총액이 아직도 1,500억 분이 안 됩니다. 배당을 3%나 해주고요.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이제 갭이 나와요. 신고가 영역에서 또 갭이 나오면서 마지막 급등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내일 이 종목 잘 보시기 바라고요. 갭이 크지 않는다면 한번 단기적으로 이제 내일 슈팅이 나오고 매매가 완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직전 고점까지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강한 종목이 돼버렸네요. 다시 클래시스로 가서 이러한 슈팅이 나왔을 때 돌파는 슈팅이 나왔을 때 한번 세보는 가요. 파바박 하고.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 비슷한 흐름의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제일바이오도 오늘 시가 1%, 시가가 1%에서 잠시 밀렸다가 9%까지 상승했죠. 아마 내일 동양 EMP도 잘 보셔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뭐 단기 급등주 성격의 매매를 한다면요. 그리고 보유자라면 내일부터 분할 매도를 좀 해 나가셔야 되겠죠. 오늘 동양 EMP는 수급이 깡패였어요.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온 수급주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유지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DR텍 시간 외에서 좀 밀렸네요. 거래대금도 좀 실었고요. 이런 부분 좀 별로 안 좋은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조정 진행이 될 것 같네요. 21선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선에서 워낙 거래대금을 많이 터쳐놓고 눌림을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는 있으나, 일단 시간 외에 약간 눌림이 있어서 아예 이제 21선 찍는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1800원 이하 매수를 고려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내일 코스모 화학기 아마 한 번 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슈팅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코스모 신소재도 덩달아 같이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 번 더 매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위에서 뭐 많이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팔았을 수도 있지만은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재차 반등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일진홀딩스, 오늘 하루 종일 일진홀딩스를 매수를 걸어놓고 기다렸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던 종목인데 제가 원하는 구간에서 매수가 안 됐어요. 제가 이걸 5,040원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이게 5,100원까지 찍고 갔다 라는 점이죠. 내일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일은 구간을 4,800원대를 좀 보고 있습니다. 4,800원대 찍고 가든지 여기를 잠시 이탈하고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뭐 오후에 이렇게 한번 슈팅을 보이든지, 내일은 분명히 한번 단기 반등의 흐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간에서 혹은 이 구간에서 이거는 좀 정형화된 매매 기법이 있어서 그 방법대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와, 오픈 베이스는 대단하네요. 제가 이거를 시간 외에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제가 계좌를 2개를 사고 전량 매도를 다 했어요. 시간 외에서 장중에 손절을 좀 해서. 오픈 베이스 좀 억울하더라고요. 종목을 좀 억울해서 이 밑에서 이제 다시 잡았어도 됐는데 이렇게 들어갔죠. 원래는 돌파를 보고 들어갔어요. 이 구간에서 돌파를 보고 들어가다가 호가창에서 매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호가창에서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이 구간에서 살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살까 고민하다가 이제 데이터 솔루션 자체도 좀 약하고 상한가 들어와서 자꾸 풀리고 하는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종가 무렵 2분 남겨놓고 상한가 들어갔어요. 2분 남겨놓고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에 여기서 이제 동시효과에 확인하고 살려고 안 사고 위에다가 샀습니다. 위에다 사고 시간 외에서 제가 세 번째 타임부터 팔기 시작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타이밍은 사람들이 간 보는 시간이에요. 이 타점은 사람들이 가냐 안 가냐 체크하고, 가네 괜찮네 하고 세 번째 타임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보통은요, 시간 외에서 이 타이밍에 많이 사죠. 그래서 이 타임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팔고 다시까지 4번 나눠서 판 것 같네요. 근데 또 어떻게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까지 나는지, 참 가끔 종목들 보면은 신기한 종목들이 많아요. 신기한 종목들이. 그러면 데이터 솔루션 상한가 풀렸다는 소리네. 데이터 솔루션, 아이구야, 상한가 풀어버렸네. 전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일 알파홀딩스도 상한가가 풀렸었어요. 알파홀딩스도 상한가 풀렸는데 좀 내일 데이터 솔루션하고 한번 동시에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성산업은 지금 시간 외가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매매의 기준으로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종목을 매매했다라는 거를 보려고 가져온 거고요. 아주 의미 있는 종목이 나온 겁니다. 이 아주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시가 베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형화된 종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 자체가 이제 어려워요. 공포고요. 산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왜냐면 무섭잖아요, 종목을. 시가가 갑자기 한 5% 이상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 종목을 잡고 한다라는 게, 예전에 이제 유엔젤이라든지 등등 시가 매매를 즐겨 하는 저로서는 이거는 정말로 땡큐 종목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종목이에요. 그냥 올려서 사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시가 갭에 대한 매매를 한번 연구해 보셔도,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짧은 매매 아니면 오전에 주도주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연습이 되지 않고 욕심을 내버리면 또 매매가 또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텔콘, 12월에 마지막으로 좀 크게 나올 만한 그 재료가 있는 제약바이오는 저는 텔콘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텔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좀 장중에 매매를 좀 했죠. 장중에 매매를 하고 이제 오전에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사가지고요.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고 이제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데 한 틱 차이로 매수가 안 됐어요. 한 틱 차이로. 그래서 이거 체결이 안 됐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 박스권을 만들고 않겠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가는 몰라요. 이게 깨고 갈지 쌍바닥을 주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면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만들어 놓은 구도는 여기서 횡보하다가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막 문자도 오고 하는데, 이제 겨울철 미세먼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서 12월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링크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